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93페이지 할 자리야? 예, 93페이지. 중개 의뢰 접수 및 처리 이제 실무 파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 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 8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뢰 접수.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예, 칠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게 이제 실무 출발점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실무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중개활동 뭘 수립하라?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무 과정이 뭐예요? 세 번째 실무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물건 있잖아요. 이 중개 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확인.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대방 찾아가지고 설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록 설명을 해야 돼. 이걸 무슨 활동? 중개 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판매 활동. 또 영업 활동. 또 뭐라 그랬어요? 꼬시는 행위. 그죠? 그건 다 기억해. 아주 좋았어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무슨 행위? 재미없나 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게 실무 과정이에요. 흐름 알아야 돼. 중개계약,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활동, 거래계약, 체결.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서부터 공부하냐면 그 2절이 2장 파트가 이거예요. 이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3장이 조사 확인, 계획 수립은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계획 세우라고. 그래서 2장 파트가 중개계약 파트, 이걸 공부를 합니다. 이거 중개계약부터 들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중개계약 93페이지 2장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중개계약 들어가는데 네, 지워버려 복잡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 중개계약 의의가 나와요. 의의. 그럼 의의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이라 했어요? 의뢰인하고 계약. 이 물건 팔고 싶은데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중개해주겠다 해서 성립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개념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성질이 있어요.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중개계약은 자, 낙성계약이란 말을 써요. 자, 성질이 무슨 계약? 낙성. 들어보셨어요? 네. 낙성계약이 뭐예요?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계약성립.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저 중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그러면 계약성립. 뭐만 합쳐야 되면? 의사표시. 이게 낙성. 그 다음에 요식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계약으로 봐야 돼요? 불요식. 그리고 불요식이란 말은 구두로 하든 서면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중개계약은 거의 다 구두로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전속중개계약 배웠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반드시 쓰라 그랬어요. 안 쓰면 처벌을 받아요. 업무정지 처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우리가 저 앞에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안 써도 되고, 근데 전속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법적 성질은 요식계약으로 봐야 돼? 불요식계약으로 봐야 돼?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 왜냐하면 계약서 안 쓰면 이 사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후두로 전속을 맺어도 너한테만 맡길게, 우리 둘이 계약하자 이렇게 맡길 수 있거든요. 후두로 해도 계약 효력은 발생을 해요. 다만 제재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역시 불요식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목하고 세 번째쯤은 몇 줄 보세요. 낙성 불요식 계약 몇 줄 보시고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또 불요식이다. 이게 자주 틀려. 왜?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식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맨날 틀려. 지금 또 이렇게 했잖아요. 3월 달에 가면 또
불요식 안 그러고 요식 그런다고.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 중개계약은 뭐다? 불요식.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명이란 뜻이 뭐예요? 무명.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그럼 잘 봐봐. 중개계약이란 이름이 있는데 지금 왜 이름이 없다 그랬을까? 지금 우리 중개계약 하고 있잖아요. 중개계약 이름이 있어 없어? 근데 왜 이름이 없다 그랬을까요? 이름이 없다. 이게 무명이란 무명이에요. 무명계약. 그리고 비전형계약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름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랬을까? 자, 이 이름은 원래 계약 종류는 민법에가 들어있거든요. 민법에가 여러분들이 그 민법에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거 배우죠? 뭐 사용대차계약, 위임, 도구, 임치, 현상하고 뭐 종신전공 이렇게 쭉 있어요. 14가지가 들어있어요. 민법 전에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 거기에 중개계약이란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이야. 어디가 없어서? 민법. 민법에가 없어서 무명. 또 민법에 있는 것을 전형계약이라 그래. 14가지를 무슨 계약? 전형계약. 없으니까 비전형. 그럼 민법에 있는 걸 유명계약. 유명.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민법에가 없다. 그래서 자, 양글 2번 밑줄 그시고 다섯 번째 점 밑줄 그시면 돼요. 부동산 중개 민법 규정 14가지 종류 전형계약이 또는 유명계약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비전형계약이면서 무명계약이다. 다섯 번째 점. 밑줄 그었어요? 네. 그래서 민법에가 없다 그래서 무명. 민법에가 없다 그래서 비전형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쌍무. 유상이란 말은 서로 대가적인 출연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대가성이 있다. 개공이 일해준 거하고 보수 지급한 거 서로 출연. 그리고 이제 쌍무란 말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유상은 출연이라는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무잖아요. 채무, 의무. 서로가 의무를 진다는 거지. 개공이 일해줄 의무, 그리고 보수 지급할 의무, 거래 끝나면. 그래서 이제 그 유상 쌍무계약 제목만 밑줄거서요. 유상계약이면서 뭐다? 쌍무계약. 그래서 이제 첫째 줄 후단 출연 의무란 단어 있어요? 밑에 채무란 단어 있어요? 예, 그거 동그라미. 자, 쌍무, 채무, 요 무자가 따라붙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서로가 출연을 한다. 이해됐어요? 예, 노력을 출연하든 돈으로 출연하든 이해됐어요? 예, 서로 대가성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민사중개, 상사중개 아직 안 배웠죠? 기본서 나오면 배울 거예요. 앞에서 이제 나중에 첫째 시간에 배울 건데 이 민사중개라는 것은 뭐고 상사중개는 뭐냐면 이 상사중개는 중개를 분류할 때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상사중개라는 것은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 걸 상사중개라고 해요. 상행위. 이게 쉽게 말해서 거래당사 쌍방의 일방이 상인이어야 돼. 상인들 간 행위를 중개한 걸 상사중개라고 민사중개는 상행위 외의 행위를 중개한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생각을 해봐. 부동산 중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인 대상이에요? 일반인. 뭐 토지든 아파트든 건축물든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고 여기에 관련된 중개계약이 민사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타인과는 상행위가 아닌 동그라미 아닌 부동산 거래 행위를 중개할 것을. 그런 비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가 상사중개라 해요. 아닌 중개계약, 민사중개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개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봐야 돼요? 일시적 계약으로 봐야 돼요? 계속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거 자주 틀려 이거요. 왜 자주 틀린지 아세요? 자, 우리는 지금 거래계약 공부하고 있어요? 중개계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중개계약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거래가 끝날 때까지 중개해달라고 했으면 물건이 팔릴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그래서 계속적.
강제적이요? 임의적이요? 순수계약이다? 혼합이다? 혼합계약이란 말은 여러 계약 성질이 혼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유사라 그랬어요? 위임유사라는 말 썼죠? 중개계약에.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이거 전형계약이에요. 전형계약. 이해됐어요? 위임계약. 위임도 전형계약이고 이거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위임과 유사하다 했지. 이해됐어요? 다른 계약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혼합계약이라는 말을 써 있어. 무슨 계약? 혼합계약. 그래서 중개계약 법적 성질. 이게 전부요. 별것도 없죠? 자, 간단히 볼게요. 낙성계약이면서 뭐다? 위임유사와 무슨 계약? 무명. 또는 비전형. 민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유상계약이면서 뭐다? 선. 민사중개계약. 이해됐어요? 계속적, 일시적, 혼합계약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 다음에 그 2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종류가 총 몇 가지? 그거 벌써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에서 몇 가지 배웠어요? 우리가 앞에 법에서 배웠잖아요. 이건 지금 법이 아니에요. 실무지. 아까 법 쪽에서 몇 가지 배웠어? 2가지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또 전속 2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5가지 다 할 거예요. 그럼 왜 법에서는 2가지만 했냐? 2가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 이건 법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와 있어 지금? 독점, 그 다음에 전속, 그 다음에 공동, 그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 이걸 2가지를 배운 이유는 우리 법에 2가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5가지를 다 해야 돼. 그죠? 여기서 이제 5가지 다 배웠는데, 그럼 일반 중개계약 개념 잡아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특정 계공이 아니라 여기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자, 중개해달라. 그리고 다른 계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했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계공. 그러면 셋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다 B라는데 혼자만 A네? 다 B. 아, B가 성사시켰어요. 봐, B가 성사시켰어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았죠? 그러면 A하고 C는 열심히 일했는데 중개 보수가 확보돼, 안 돼? 화가 나, 안 나? 뭐라 그래? 그래. 그거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 깊은 뜻이 이제 느꼈어.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 그런 건 절대 안 잊어먹어. 비정상적인 건 안 잊어먹어. 내용은 다 잊어먹고. 그렇죠. AC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런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 그 의 2줄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읽었어요? 네. 일반 중개계약 감 잡았어요? 네. 예, 그건 앞에서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여기서 공부할 것은 2가지. 독점하고 전속. 이건 이제 비교를 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독점은 몇 사람에게 맡긴 것 같아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자, 특정 계공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독점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면 전속은? 자, 전속 봐보세요. 전속은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 계공 몇 사람에게 전속 중개 계약, 전속으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둘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똑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독점이란 말을 쓰고 여기는 뭐라고 써요? 전속이란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대충 공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독점부터 할게요. 그러면 A에게 맡겨놨으면 끝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B에게 의뢰를 해봤어. 왜 의뢰를 한 거예요?
A하고 독점을 맺었으면 A에게 끝까지 믿고 가야 되죠. 그럼 갑자기 왜 B에게 의뢰를 했냐고. 거래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된가 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B가 성사를 시켜버려요. B가 성사시켜버렸다고.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그럼 이제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말이 보수지 위약금이죠. 위약금.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위약금죄로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전액 다 받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죠? 전속은 우리가 복수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배웠잖아요. 복수하는 거. 그럼 여기도 A에게 맡겨놨는데 B에게 의뢰를 했어요. B에게 의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때도 B가 성사시켜버린 거네?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받잖아, 받죠? 거래 끝내줬으니까. 그럼 누가 문제야? 그럼 보수 청구해서, 위약금죄로 보수 청구해서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건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전에 배운 거예요.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없어? 없고. 그건. 없고. 어디 사라졌다 왔어요? 한동안 안 보였는데.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왜 두 번 받는 느낌이 들지? 에? 아, 성형. 그래. 아주 예뻐져야 돼. 자, 여기는. 있어.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있는데 얼마를 받아낸다고 배웠어요? 비용을 받는다 그랬어요. 보수 전액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살아. 자, 찾아드릴게요. 저기 46페이지. 자, 3번에서 위약금 지불 의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다른 경우에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그러면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50% 비용이라 그랬어요. 해당하는이라 그랬어요. 비용이 아니라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부 그거 동그라미 쳐졌어 안 쳐졌어? 그 해당하는 거기 동그라미 쳐졌죠? 근데 기억이 있어 없어? 이런 현상을 먼기하다? 신기하다. 아주 신기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야.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제 그만 보고 칠판 봐봐요. 원위치 해놓고. 그러면 지금 독점하고 전속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까지. 같죠? 혹시라도 다르다 할까봐 내가 분필 색깔까지 다 맞춰서 한 거예요, 지금. 똑같죠? 분필 색깔도 같죠? 그렇죠. 근데 뭔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럼 또 봐봐. 칠판 봐봐요. 이 사람하고 A하고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는데 A가 이제 중개를 못하고 있는데 갑이 의뢰인이죠. 을을 발견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봤다고.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수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독점인 경우는? 독점은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복습이 아니에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건 볼 수 있어요. 이건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은 다른 개공이 거래를 끝내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이 끝나든 뭐만 끝나면 거래 계약만 끝나면 독점 개공에게 보수가 확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공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주 유리한 중개계약이 독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중개할 때 의뢰인 찾아오잖아요. 그럼 무슨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해요? 독점을 맺자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의뢰인이 독점이 뭔지를 몰라. 그럼 열심히 또 설명해 줘야 돼. 이런 것이다. 그럼 나 계약 안 할게요. 그렇죠. 하여튼 독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있는지조차도 몰라. 법에도 규정이 없고. 그죠? 근데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인정이 돼요. 계약 자유원칙. 그럼 전속 들어갈게요. 자, 의뢰인하고 A 개공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여기도 못하고 있는데 갑이 을을 발견했어요.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배웠죠?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는다 그랬어요? 실비, 비용. 실비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실비를 얼마 받아? 중개 보수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독점하고 전속 차이는 여기서 차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차이라고. 독점하고 전속 차이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 차이점이 일어난다고. 이해됐어요? 예. 독점은 저런 경우도 보수를 받아내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책 한번 보세요. 2번하고 3번. 2번 독점 중개계약 나와 있어요? 특정 개공의 독점적으로 의뢰함으로써 중개전 누가 거래를 성립시키는지 불문하고 누가 거래를 성립시키는지 불문하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누가 거래를 성립시켰는지 불문하고 이 지문.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다른 개공이 거래를 성립하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성립하든 누가 거래를 성립하든 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독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속 보세요. 밑에 첫째 줄. 특정한 개공 1인에게 중개관은 독점적 권한을 보이고 계약 기간 내 거래 성립 보수를 지급하나. 자, 의뢰인 거기서부터 보셨어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거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죠? 근데 무슨 지급해야 돼? 실비. 자, 그 밑에 적어. 실비는 지급합니다. 50% 범위 내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서. 정리되고 있어요? 자, 95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계약으로 들어가요. 무슨 중개계약? 공동이란 말은 설명 안 해도 대충 알겠죠? 물건 하나를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공동이야. 그래서 그 개념만 한번 봐보세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단체, 부동산 거래센터, 기타 2 이상의 개공의 공동활동의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그 질문 있어요? 네, 공동이고. 그러면 이제 순가 중개계약이 뭘 것 같아요? 순가. 들어보셨어요? 순가?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어요? 간호사가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수술할 때. 아, 의사도 몰라? 아, 그렇지. 의사도 모르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동네방네 소문 다 났네. 에? 에, 표시 안 나. 누군지 몰라. 이 방송은 전국으로 나가더라도 누군지 몰라. 그렇죠. 카메라가 쫙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몰라. 나만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잡아야지. 좋아요. 자, 봐보세요. 순가 들어갑니다. 순가. 순가라는 건 이걸 말해요. 알고 있는데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자, A에게 순가 중개 계약을 맺어요. 순가 중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순가 중개 계약을 맺느냐 하면 갑이 지금 이 건물 시세가 지금 현재 2억이 2억. 그러니까 나는 2억만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받은 돈이 있잖아요. 알파.
이건 다 중개 보수로 가져라.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값은 지금 현 시세가 2억이니까 나 2억만 받아달라. 그럼 3억 받든 4억 받든 니 다 가져라 이 말이지. 그죠? 이런 중개계약 무슨 중개계약? 그럼 우리나라에서 순가중개 인정될 것 같아요? 많이 해? 근데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적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 좋아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근데 알파가 5천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보수 얼마 떨어졌어? 2억 5천 주고 팔아줬으면 5천만 원 보수로 떨어진 거잖아요. 돈 벌기 쉽죠? 그럼 법정 보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것이 이제 주택이라면 2억짜리는 요율이 0.4 정도 되거든요. 요율이 0.4면 법정 보수는 8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 80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은 거에 얼마요? 5천. 많이 초과됐어요? 적게 초과됐어요? 그래도 인정될까? 초과가 많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아요. 우리 법에서 초과보수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 금지행위 초과보수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8금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럼 인정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봐봐. 근데 알파가 봐서요. 70만 원, 2억 70만 원 받고 팔아줬어요. 그럼 보수 얼마 떨어져? 70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럼 법정 보수 80만 원 초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처벌하느냐 이 말이에요. 처벌하지 않아요. 인정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된다면 틀려. 이 역사를 내가 설명해 줄게. 역사. 이 순가중개계약 역사. 내 역사를 설명해 줄게. 내가 강의를 오래 해서 그걸 다 알아. 봐봐요. 이 순가중개계약은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 11회 공인중개사. 11회 때 여러분들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당연히 안 봤겠지. 지금 29회인데. 그때부터 봤으면 지금까지 했으면 몇 년 걸려. 아, 그러잖아요. 지금 29년인데 11회 때 봤으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안 봤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관련 문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11회 전까지는 가르치는 사람도 순가중개계약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출제자도 순가중개계약은 안 된다고 출제를 했어요. 근데 한 문제에 걸려서 떨어지신 분이 이걸 소송을 건 거예요. 불합격 취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걸로 하고 합격시켜달라 이 말이지. 그죠? 그래갖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똑똑하죠? 물론 자기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변호사가 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하면 뭐 거의 한 1년도 걸리고 막 6개월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하여튼 승소했어. 그리고 합격하고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법에서 순가중개계약을 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없어. 그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럼 뭔만 있어요? 보수?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건 우리도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것만 있어. 순가중개계약 금지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소송 건 거예요. 그랬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그래서 맞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 순가중개 금지 규정 없다. 그래서 인정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야.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출제자도 이렇게 낼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금지가 된 거 아니라 보수가 뭐가 됐을 때? 초과됐을 때만 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대적 금지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금지? 보수가 뭐가 됐을 때? 초과됐을 때. 근데 이 네 가지는 다 인정될까요? 일반 중개계약 인정되겠죠? 전속법에서 인정되겠죠? 독점은? 아까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법의 규정이 없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 자유원칙상 가능해요. 공동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다 인정돼요. 이것도 인정돼. 근데 상대적 금지. 보수가 뭐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는 금지. 됐어요? 보수가 추가됐을 때만 금지하지. 그럼 결국 다 인정돼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추가됐을 때만 순가는 금지돼. 그러니까 순가 중개계약이 뭔지 감 잡았어요? 얼마나 받아달라. 더 받는 건 보수 가져라.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걸 순가라래. 뭔가? 순가. 그래서 이제 그 중개계약 개념 다 정리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눈물 나오죠?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멈춰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이게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끝내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DP에 넘겨보세요. 그 3장 파트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무 파트에서는 이 파트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개공이 할 일이 물건 조사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에서는 설명하라고 이런 것을 설명하라고만 배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는 안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그걸 어떻게 소재지 조사하고 면적 어떻게 조사하고 이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무 쪽에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그래도 실무 쪽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다시 칠판 봐보세요. 이 건축물 중개해 주세요.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여태 이게 끝났어요. 중개계약 파트 끝났고 두 번째가 나름대로 중개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이것은 실무에서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2장 파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3장이 이게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는 건물이잖아요. 이걸 조사하고 뭐다? 확인. 그래서 여러분 교재 3장이 이거예요. 이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3장 파트. 물건 조사 확인. 조사 방법. 됐어요? 예. 그럼 이제 1절 제목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 중개 대상물 조사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 방법. 두 번째가 공부상 조사 방법. 세 번째가 현장 조사. 예.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죠? 의뢰인을 통한 조사 방법은 뭐예요? 가볍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 물건에 관한 사항, 뭐 소재지, 면적 직접 물어봐요. 거주자가 자기가 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 사람에게 직접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기억나? 이렇게 해서 조사한 거? 상태 자료 요구 사항이 뭐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은. 벽수 도일이요? 벽수 1이요? 벽수 1이라고 확실해? 나왔어? 오, 좋다. 나왔다는데? 여기는 기억이 없어? 벽수 도일인지 벽수인지 오락가락 하죠? 거기까지만 나왔다 성공이야. 벽수 1.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병명 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하는 이 사람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찰상이냐 도시가스 이거 다 알고 있죠? 일조소음 진동 알고 있죠? 그러면 도로 대중교통은 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로 대중교통은 물건 주변 도로 버스 지하철 연계되니까 학교 가깝네. 이건 주변 조사하면 돼 안 돼? 개공이 직접 조사하면 돼. 그래서 자료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했어.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서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기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 자 1번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그거 안 읽어봐도 돼.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2번이에요. 무슨 조사? 공부상 조사. 서류상 뭘 조사해야 되냐? 자 칠판 봐보세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 사항을 조사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 사항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기본적 사항이라는 것은 법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소재지랄지 또 면적이랄지 지목이랄지 이런 거 구조랄지 이런 걸 말해요. 등 그럴게요. 이런 걸 말합니다. 건물 같으면 건물 쪽도 하나 써봐. 건물 같으면 구조 뭐 이런 거. 됐어요? 그러면 토지는 뭘 띄워보면 가능하겠어요? 토지 대장. 그죠? 근데 이 토지 대장 등이에요. 도면도 있으니까. 건물은 건축물 대장 이런 거. 기본적 사항은 이게 대장을 떼보면 돼. 뭘 떼보면 돼?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건축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지지 나오고 면적 나오고 토지 대장에 보면 지목 나오고 건축물 대장에 구조 나오고.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소재지 기본적 사항에서 지목, 면적, 구조, 기본적 사항은 지적 공부 또는 건축물 대장. 지적 공부라는 것은 뭘 말해요? 토지 대장도 있고 지적 도면도 있고 공유지 연명부도 있고 대지권 등록부도 있고 이거 지적 공부 종류들이야. 이해되세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 대장이라고. 지적 공부는 포괄 개념이라고. 포괄 개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공시법에서 배워. 공시법에 배울 건데 예, 다 배웠죠? 예,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이야. 토지 대장. 이해됐어요? 예, 거기에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이게 나와. 거기 말면 돼. 그 밑에는 부연 설명은 가볍게 읽어두세요.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뭘 조사해야 돼요?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돼요. 권리관계 뭐야? 자,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는가 이런 거. 그럼 뭘 떼우면 돼? 등기.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라고 그래요. 옛날은 등기부 등본으로 했는데 요즘은 등기상 증명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줄만 이쪽 보세요. 자, 토지, 건물 등 등기 등에 있는 권리관계에서는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라는 단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소유자가 나올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됐는가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 줄여서 등기부 띄워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이건 뭘 보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후단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띄워보면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경계 있죠? 경계는 어디가 나와요? 지적도나 이마도 도면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 확인하려면 지적도 띄워봐야 될 거고, 이거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띄워봐야 될 거고, 권리관계 하려면 등기부 봐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 확인할 때는 대장. 이해되세요? 예. 얘는 장부에 보고 조사를 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저거 다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매수인이 다 설명사항 들어가요. 법에서 저거.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지, 권리관계 설명해야지,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해야지, 경계 설명해야지. 그러면 우리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러면 결국 이런 서면을 떼어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 그러면 현장 조사는 왜 해요? 여기서 공부 조사했으면 끝나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공부하고 실제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일치 여부 확인. 그죠? 공부상 지목.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서는 지목이 뭐요?
어떤 용도 쓰냐 이 말이죠. 공부상에는 분명히 과수원 부지로 나와 있어요. 과수원이라고 나와있다. 토지대장에 보니까. 근데 실제는 대지로 조성될 수가 있어요. 실제 가보니까. 그럼 일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그럼 너무 장부만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미처 장부가 아직 바뀌기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병행을 해야 돼. 이건 따로 한 게 아니라 병행이야. 이 셋 다 병행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병행해서 조사한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또 조사해요? 거기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이걸 미공시사항. 무슨 사항? 줄이면 미공시란 말이 있어요. 미공시사항.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는 그럼 어떤 거 장부에 안 나오느냐? 그것 좀 밑줄 긋게요. 3번에서 1번은 제목만 알면 돼요. 공부하고 실적 일치하고 이것만 알면 되고 2번은 공부사항 확인 미공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공시 권리부터 밑줄 그으세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 세 가지 밑줄 그으세요. 이건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럼 등기부에 안 나오면 조사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이게 장부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조사 설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개공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왜? 등기부는 깨끗한데 갑자기 유치권이 설정되었고 골치 아플 수도 있고 또 임야를 중개하는데 등기부는 깨끗해. 그런데 분묘 기지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다가 임야 중개하면 분묘 기지권 확인해야지. 그죠? 상가 건물 중개할 때는 유치권 확인해야지. 뭐 이런 거 확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또한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을 적으세요. 보통 임차권은 등기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임차인 누구고, 보증금 얼마에 살고, 월세 얼마에 살고, 임대차가 몇 년이고, 확정일자 받고 사는지를 개공이 다 직접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중간에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권. 여기 좀 보세요.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이 뭐가 있을까? 미공시라는 건 장부에 나오지 않는 물건. 적어봐. 정원석, 정원수. 정원수 있잖아요. 나무. 정원석, 돌.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건 뭘 조사해야 돼요? 현장 가고 정원석, 정원수는 있냐 없냐만 조사해야 돼요? 거기 뭐라고 있어요? 거기 뒤에 소유 관계 이 단어 있어 없어? 소유 관계를 조사해야 돼. 잘 봐보세요. 실판 보고 있어요? 갑이 이 건물 한 채를 팔아요. 근데 여기가 정원수가 값이 좀 나가. 자, 매매를 해요. 건물을 매매합니다. A라는 개공이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저 건물 살 때 정원수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할 거라고. 어차피 뭐 정원에 있는 건 나무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근데 값은 그게 아니에요. 2억에 팔았거든요. 이걸 2억 파는데. 근데 이 정원수 값만 한 500만 원 나가요. 되게 나무가 좋은가 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는 나는 건물 팔았지 이거 판 거 아니다. 이거 가져가려면 500만 원 더 내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없어? 근데 매수인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벌써 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그러니까 개공은 이거 있냐 없냐도 조사하지만 이 누구 소유로 남을 것인가를 설명해 줘야 돼. 정원수까지 따라 붙어서 2억인지 빼고 2억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개공이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어차피 분쟁이 일어났어. 그죠? 이것이 이제 이런 걸 미공시 물건이라 그래. 그죠? 그리고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로 고가 조명시설도 뛰어갈 수 있고, 고가인 경우는. 집 보러 와가지고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샀는데, 갑자기 뛰어가. 조명시 썰 때 소유자가 안 뛰어갈까지 뛰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고가인 경우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입니다. 이것도 직접
확인해서 물어봐야 돼. 소유자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거 현장조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분류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공부상 조사하는 거, 현장 조사. 어차피 병행을 해야 될 거예요.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병행을 해서 조사합니다. 물건 조사해요. 그러면 이제 조사 이유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은 개략적인 조사 방법이고,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 조사로 들어가요. 구체적 조사. 구체적 조사라는데, 2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 사항. 자, 그럼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조사해야 돼요. 네 번째 뭘 조사해야 될까요? 물건 조사할 때? 이걸 조사해요.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조사해요. 자, 다섯 번째 또 뭘 조사할까? 여러분들 그 물건 중개하려면 생각을 해봐.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조사하고, 권리관계 조사하고, 이거 조사하고, 상태, 환경, 입지 조사하고, 또 뭐 조사해야 할까? 눈만 깜빡이지 말고 빨리 입세. 어? 아니, 여기 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법에서 뭐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조사해야지, 설명하려면. 조세. 조세 중에서 취득 관련 조세. 기억나? 안 나나 봐. 아, 그것도 안 나죠? 확인 설명 봐보세요. 자, 53페이지 그 박스에 53페이지 박스 있어요? 9번. 무슨 관련 조세 설명하라 그랬어요? 취득 관련 조세 종류하고 세율 설명하라 그랬죠? 그럼 종류는 우리 법에서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세율은 어디서 배우고? 세법. 그러면 조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취득 관련 조세를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걸 조사해서 설명하려면 이 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그래서 실무에서 다루는 거지. 물론 이제 세법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할 것이 거래 예정 금액을 조사해야 돼.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도 거기 설명사항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아까 박스에 몇 번에 들어있어? 3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설명하랬으니 이걸 조사해서 조사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실무에서.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사하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보세요.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 2절이 뭐가 있어요? 기본적 사항. 중개된 기본적 사항 있어요? 제목. 네. 나와 있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101페이지. 3절에 뭐가 있어요? 권리관계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넘겨봐요. 쭉 넘겨보면. 자, 105페이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있어요? 네. 거기 있잖아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쭉 넘겨봐요.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조사 방법.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조세 있어요, 없어요? 조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예정 금액하고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 미공시 중요시설 아까 정원석 이런 거. 이해됐어요? 끝났어요.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그거예요. 조사 방법을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배운다. 그 책에 그 절로에서 다 제목, 큰 제목에 들어있죠? 이제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옳지 하세요? 98페이지. 그러면 기본적 사항이 뭔지 감을 잡아야 돼요. 기본적 사항이 뭘까? 기본적 사항이 소재지, 또
지목, 또 면적, 경계, 지형, 지세, 기타 등등. 건물 기본적 사항이 있어요. 건물 구조, 건축문도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매수인에게 다 설명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는 조사 방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재지 들어갈게요. 야, 토지 소재지는 어디가 나와?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지적 도면에 다 나와. 그럼 아까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지적 공부라고 공부하세요.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지적 도면에도 나오고 공유지 연명 다 나와. 다 소재지는 안 나온 데가 없어요. 지적 공부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번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야 되고 건물 번호까지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첫째 줄만 적었어요. 토지는 토지 소재지 확인은 양가 1번 토지 있어요? 첫째 줄만 적었어요. 토지 소재 확인은 지적 공부 동그라미. 지적 공부 가로 안에 토지에 이면 등 그랬죠. 등 속에는 지적 도면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번 동그라미 여기까지. 어딘지도 몰라 지금 98페이지 하고 있어요. 아직 헤매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양가를 먼저 다 보여 다. 자 토지에서 양가를 1번 토지에서 첫째를 몇 적었어요? 네. 거기만 몇 적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건물은 첫째 줄은 뭐죠? 건축물 대장 거기. 자 칠판에 적힌 것만 밑줄 그어라 이 말이야. 밑에 부연 설명은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들어갑니다. 지목이 뭐라고 배웠어요? 지적, 공시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토지가 과수원부지로 쓰느냐, 목장용지로 쓰느냐, 뭐 대지로 사용하냐,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지목인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공시법에서 배워. 목장용지가 뭐고, 전이 뭐고, 답이 뭐고, 공장용지가 뭐고, 이것은 내용은 어디서 배워? 공시법 배우죠? 그럼 우리 실무에는 뭘 배워? 확인? 방법만 배우는 거예요. 왜? 확인해갖고 설명해주면 되니까. 내용은 우리 과목에서 안 배워. 우리 과목에서는 확인 방법만 배운 거예요. 그럼 어디가 나와요? 지목 확인은요? 토지대장이 나와요. 임야대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지적도면에도 나오고, 임야도에도 나와요. 자, 확인 방법은 대장 띄워보면 나와. 그럼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와. 무슨 명칭? 그럼 과수원은 어떻게 나와? 과수원 다 나온다고.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근데 지적 도면에는 부호만 나와. 이렇게. 그럼 그랬으면 이거 뭐다? 과수원. 그러면? 목장용지. 대부분 두 문자가 기회 아닌 것도 있어요. 두 문자가 아닌 것도 지목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이거 지목 종류 배웠어요? 네. 아 저기 안 나왔으니까 그지. 다 배웠다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과목에서는 확인 방법을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이나 지적 도면을 띄워보면 된다 이 뜻이에요. 내용은 공시법. 우리 과목에서 확인 방법. 우리 과목이 공부하기는 더 편하죠. 이것 공부하기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에서 양가를 2번 밑줄 보세요. 양가를 2번만 밑줄 보세요. 1번은 뭐 지목 개념이고 2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한 것이 뭐나? 원칙 동그라미. 근데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고 지적도 임야도는 뭘로 표시된다? 부호 동그라미. 부호란 말이 과, 목 이렇게. 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나와요. 그럼 둘 다 어떤 걸 띄워봐도 관계는 없죠? 근데 뭐가 더 바람직해요? 대장. 왜? 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나왔는데 목이 뭐지? 그러고 목만 빼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러잖아요. 아니, 어느 서면으로 관계는 없지만 대장이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갈게요. 자, 면적도 조사를 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토지 면적은 건물 면적은 토지 면적은 어디가 나올까?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나오겠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겠죠. 대장에 나와요. 도면에는 안 나와. 지적 도면에는 면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면적은 어디가 나온다? 대장.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우리 세 번째 줄 면적은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면적을 표기할 때 뭘 써야 돼? 제곱미터를 써야 돼.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몇 평 거의 더 익숙해졌잖아요. 제곱미터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 환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환산 방법 나와 있잖아요. 그 2번 보세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 곱하기 3.3058에 하면 제곱미터가 나와요. 됐어요? 거꾸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6 그러면 이제 평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환산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제곱미터를 설명했는데 고객이 감을 못 잡아. 105제곱미터라는 게 이거 왜 평인지 감을 못 잡아. 그럼 뭐 환산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조사로 들어갑니다. 경계가 뭐예요? 경계. 어디에 나타나는 선? 그래서 지적 도면에 나타나는 선이 경계거든요. 그럼 경계를 조사하려면, 그럼 지형은 뭐예요? 지형. 토지 모양을 말해요. 토지 모양. 그럼 이거 둘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와요. 경계나 지형은 선이 뭔지 몰라요? 자, 지적도면 한번 그려볼게요. 나는 대충 그려, 그냥. 지적도는 뭐 따로 있어? 막 그리다 보면 돼. 그렇죠? 자, 이게 지적도면이야. 대충 막 그리다 보면 돼. 뭐, 이렇게 생겨, 저렇게 해서 뭐 생겼는데. 그죠? 그럼 이 선이 경계예요, 이 선. 이해되세요? 이 선이 경계고, 지형이 뭐요?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모양. 그럼 이 삼각형 모양 토지 있잖아요? 삼각형. 정사각형 토지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직사각형 토지 있고, 또 아무렇게나 생긴 이런 것도 있고, 이해되세요? 또 사다리꼴 모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지형을 보면 5번에서 그 동그라미 2번은 정방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 토지를 말해요. 정사각형. 장방형은 직사각형. 이게 정사각형 토지를 정방형, 직사각형 토지를 장방형. 그 다음에 삼각형 있어요? 제형. 제형이 사다리꼴. 사다리꼴 모양. 사다리꼴 모양이 제형.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부정형. 그러면 이것도 매수인에게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집 지려고 샀는데 이런 것이 좋겠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면적이라도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똑같은 면적이라도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조사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 뭘로 띄어봐서 조사하느냐? 우리는 공부하죠. 뭘 해요? 지적도나 임야도. 자, 4번에서 양가리 2번 지적도나 임야도. 첫째 줄 나와 있어요? 그럼 5번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적도나 현장 답사. 그 단어 있어요? 예, 거기다 몇 줄 보시고. 그러면 지세가 뭐예요? 경사도를 말해요. 토지 경사도. 기울기. 이것은 현장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현장 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지세, 기울기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건물 기본적 사항이 나와요. 건물 기본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건물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적 건물이냐 철골적 건물이냐 이런 거.
또 석조 건물이냐, 목조 건물 이런 거. 이해되세요? 또 지붕 구조는 기와냐, 슬라브냐, 초집이냐 이런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알 길이 없죠. 다 벽으로 쌓아버렸는데. 그럼 뭘로 해야 돼? 건축물 대장.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그 첫째 건축물 대장 몇 찍었어요? 자, 두 번째 건축 연도가 있어요. 언제 지어졌냐? 이것도 겉으로 봐서 알아? 여러분들 봐갖고 알겠냐고. 모르죠? 우리 건물 언제 지었어요? 이 건물. 모르죠? 그럼 뭘 봐야 돼? 건축물 대장. 첫째 줄. 근데 이제 이 건축물 대장에 보면 건축 연도라고 이렇게 안 나와.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 승인일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셋 중에서 뭘 건축 연도로 봐야 돼? 사용 승인일자를 건축 연도로 봅니다. 사용 승인일자를 건축 연도로 봐요. 그 다음에 건물 용도 있죠? 그 첫째 줄로다. 건축물 대장. 그러면 이제 대부분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죠? 근데 건물 방향 있잖아요. 동향이냐, 남향이냐, 이런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대장이 안 나와. 그럼 뭐요? 현장 조사. 그리고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요? 경비실 있냐, 없냐? 공동주택 같은 거 경비실이 아주 적은 것은 또 없잖아요. 경비실 있냐, 없냐? 또 위탁 관리하냐, 자체적으로 관리하냐, 이런 거. 이거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 확인 설명 다 적어야 돼요. 관리 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알아봐야 돼. 관리사무소 가서 알아봐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무슨 조사? 현장 답사. 밑줄 걷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이 뭔지 대충 감 잡았어요?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거 기본적 사항이라래. 이런 기본적 사항이라 한다고. 기본적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기본적 사항이라 한다. 그러면 알아도 돼. 내용이 뭐 서사해도 되는 거고. 뭔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좋았어요.